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의 전문가는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제시 리버모어 투자 전략은 아마 좀 오늘 몇 가지 핵심 포인트는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세 매매 아버지다 하는 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시장의 추세나 시장의 트렌드에 거역하는 매매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에 따른 매매를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또 피라미딩 매매 전략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원칙 4가지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선도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낙폭과대주나 뭐 저가주들,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쪽에서도 단기적인 수익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한 소기의 수익 달성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아무 때나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환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잃어버린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한 번에 확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불확실성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시 리버모어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비율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 타이밍에서도 나눠서 그리고 확실하게 고점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빨리 매도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종목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는 시장이 우선이다라는 제시 리버모어의 그 매매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세 하락장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3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했었고요. 이래서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양적 완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또 실물 경기가 회복이 늦어지면서 이게 불황이나 경기의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소위 우리가 말하면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공포가 있는데 이제는 그 공포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대공황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나 우리나라 코스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우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보다 시장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요.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라고 일찌감치 지적을 한 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어떤 악재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악재가 이 강세장 속에 다 묻혀서 금방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약세장, 지금이 이제 약세장이죠.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만 조금 움직일까 말까 이런 정도고요. 이미 그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주포나 세력들은 그 호재 발표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호재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빨리 매도하라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항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는 강세장, 약세장의 공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 제시 리버모어의 그러면 선도주 매매 기법은 정리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요.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서 거래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매매 어떤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냐 하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기가 겁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도 업종 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선도 업종 내에서도 낙폭과대나 저평가된 주식들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시리버모어는 철저하게 선도 업종 내에서도 극소수의 선도주에 집중하는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명백한 집단화 경향이라는 말로 이런 트렌드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한 선도주, 소수의 선도주에 집중하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비중을 나눠서 실어서 매수를 해놓으면 수익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철저하게 손실은 짧게 가져갔고요. 수익은 길게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투자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나 이런 자리에서 왜 수익은 그냥 그 수익이 나자마자 이렇게 짧게 매도를 하시고 왜 손실은 자꾸 물타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익을 짧게 매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면 수익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종목들 거래가 터지고 지금 시장에 가장 강력한 이슈를 동반한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거죠. 지금 중국이 투자하는 컨텐츠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뭐 바탕으로 하는 기술 수출이나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여전히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부 지금 대선 테마주들 쪽에서도 오늘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내가 한 5%, 10% 정도 수익 내고 많은 수익이 냈다고 매도하면 30%, 40%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떨어지는 주식들은 계속 물타기를 해서 5% 비중에서 5% 손실로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을 10% 비중, 10% 손실, 20% 비중, 15% 손실 이런 식으로 비중과 손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시리버모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박스권을 강하게 한 방에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그러니까 장단기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수렴을 하고 나서 그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에만 배팅을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저는 사면초가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율,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위엔화 평가 절하,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오늘 보니까 뭐 29불이 깨져가지고 28불로 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 1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막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5불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다음에 뭐 중국의 4분기 GDP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만 6.8% 나왔죠.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가 지금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만약에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착륙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30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면 초과의 지금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30일 연속 순매도를 했다라는 점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요. 지금 12월부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5조 2천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5조 2천억을 순매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3,9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3조 2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1,200억 넘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은 코스피 방어에만 나서고 있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WTI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불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이게 30불이 그러니까 유가를 보기가 겁나는 게 30불이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29불이고요. 오늘은 또 28불까지 29불이 또 붕괴가 되면서 28불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거의 저점에 다가와 있다. 그래서 이런 역발상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 원유 선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가 하락 수혜주보다는 이제 유가 상승의 수혜주 쪽으로 방향을 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가 하락의 파장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중동에서 수주를 해야 되는 건설주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선 또는 철강 할 것 없이 그리고 대금 결제 중동에서 지금 중동 자금들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금융주들까지도 이러한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엔화가 역내와 여기에서 절하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한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매매를 차트를 통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매매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윤석 전문가였습니다. 종목보다는 시장이 우선이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추세매매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마켓 이마 기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